1차 시입니다. 1차 시는 거푸집의 구성 및 거푸집의 분류, 거푸집 종류가 되겠죠. 그죠? 분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푸집 병발이의 구성 요소 중에 거푸집의 재료 및 구성입니다. 거푸집은 다른 말로 형털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구조, 경화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가둬놓는 형털, 양생하는 털이라고 합니다. 충분하게 강도가 발현될 때까지, 이 강도가 발현된다는 것은 강도가 충분하게 발현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강도 발현이라고 해요. 굳어질 때까지 가둬놓는 털, 형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푸집은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가장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푸집이 아래의 사진처럼 유로폼입니다. 유로폼 부분은 거푸집을 양쪽, 바깥 거푸집, 안쪽 거푸집을 서로 붙여가지고 가운데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딱딱하게 경화될 동안 가둬놓는 형태. 지금 아래의 사진의 가운데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분이 거푸집의 보거푸집이에요. 보거푸집 밑에 이제 동바리가 있는데 동바리 위에다가 거푸집을 이렇게 디귿자로 설치한 거예요. 요 가운데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시간이 지나면 하루 또는 이틀이 지나면 딱딱하게 경화되고 28일이 지나면 강도가 발현됩니다. 강도 발현을 강도 도달.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온 게 아니고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딱딱한 정도가 도달했다는 것을 강도 도달, 강도 발현 이런 과정을 양생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딱딱하게 되는 것을 양생 과정을 거칩니다. 콘크리트는 양생 과정을 거치면서 강도가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현될 때까지 말랑말랑한 그러니까 반죽 상태의 콘크리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는 게 형털 거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벽체 거푸집이에요. 벽체 거푸집도 유로폼으로 제작했는데 이게 이제 벽체 두께가 20cm다, 200mm다, 미리 단위로 얘기할 수도 있고 센치 단위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200mm다 그러면 200mm 두께의 거푸집을 딱 제작을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철근을 넣고 철근을 넣는 이유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철근이 휘인 모멘트를 받고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받잖아요. 콘크리트는 압축력, 철근은 휘임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휘임과 압축력을 동시에 받기 위해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아직 안 부었는데 콘크리트를 부어놓으면 이야말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는 거예요. 거푸집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거푸집의 구성 요소를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푸집 구성 요소는 맨 아래에 나와 있는데 거푸집 널, 거푸집 합판, 널이 뭐예요? 합판이죠, 그죠? 합판을 널이라고 해요. 거푸집 널이 있어요. 거푸집 널 밑에 장선, 그 다음에 멍에, 봉바리, 결속선, 결속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 지금 까만색으로 진한 선이 있는 게 요게 거푸집 널이에요. 거푸집 널은 그야말로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 이게 깨끗할수록 콘크리트 면이 나중에 거푸집을 해체했을 때 콘크리트 면이 잘 나오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서 콘크리트가 되겠죠, 그죠? 콘크리트. 요게 이제 슬라브 거푸집, 보호 거푸집이 되겠죠. 요거는 보호 거푸집이 되고, 요거는 슬라브 거푸집이 되겠죠, 그죠? 근데 콘크리트는 이렇게 점선 두께만큼, 일정의 소중의 두께만큼 콘크리트 탓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요 거푸집 널이 콘크리트 면이 되는 거예요. 상단면이 되고 하단면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천장이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봤을 때 천장면이 보이는 거죠. 여기에 거푸집 널 밑에 바로 있는 게 뭐냐면 장선재는 45mm 곱하기 45mm예요. 그리고 간격은 올뱅이 A로 표시해요, 그죠? 400mm, 450mm. 장선재의 규격은 45mm 곱하기 요 각재가 각재 표시를 이렇게 해요. 각재 표시는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45에 45가 된다 이거죠. 45에 45 각재를 장선재로 까는데 요 간격이 얼마다? A 골뱅이 450mm니까 450mm. 45cm 간격으로 따라 나간다 이거죠. 실제 나간다 이거죠. 장선재가 거푸집 널 바로 밑에 있어요. 그죠? 1번 거푸집, 2번 장선재, 3번 멍해재예요. 멍해재 같은 경우는 장선재 밑에 있는 부재예요. 요거는 90mm 곱하기 90mm예요. A는 900mm. 그러니까 90cm 간격으로 장선재는 지금 장선재가 이제 길이 방향으로 보는데 장선재도 요 규격이 90mm 곱하기 90mm. 그러니까 멍해재는 장선재. 요건 이제 멍해재예요. 멍해재는 장선재의 2배. 장선재가 45mm 바이 45mm니까 멍해재는 90mm 바이 90mm. 90mm 곱하기 90mm. 그래서 2배다 이거죠. 간격도 2배. 90cm 간격. 90cm 간격으로 멍해재가 설치된다 이거죠. 기본적인 설계 방법입니다. 그죠? 자, 거푸집 널, 장선재, 멍해재 밑에 있는 게 동발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보공, 동발이. 버틴다이가 지보공이라고 이제 토목에서 용어를 쓰는데 우리 건축에서는 동발이라고 해요. 동발이 간격은 기본적으로 멍해재 간격하고 동일하게 갑니다. 왜? 멍해재 밑에 받치니까. 멍해재하고 동일하게 하는데 멍해재가 900 간격이니까 동발이도 900 간격으로 가는 거예요. 900 간격, 가로 세로 900 간격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결속재는 간격대가 있고 파란색은 간격대예요. 보호 거푸집이 안쪽으로 더 쏠리지 않도록, 안쪽으로 더 찌그러 들어오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보폭이 요거는 이제 춤이라 그러고 춤출 때 춤. 요거는 이제 폭이에요, 그죠? 보폭이 45cm다, 450mm다 그러면 45mm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는 게 간격재예요. 간격재.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빨간색. 자, 빨간색은 간격재. 요거는 세퍼레이트, 긴결재, 폼타이.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가면 폼타이라고 하는데 이게 긴결재. 간격을 유지하는 간격재와 더 벌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거를 긴결재라고 해요. 요 결속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거푸집 구성 요소에서 거푸집 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콘크리트 면은 접하는 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푸집 면이 평탄하고 매끄럽고 깨끗할수록 콘크리트 면이 어떻게 됐어요? 콘크리트 면이 잘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거푸집 널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철판, 플라스틱을 써요. 자, 여기서 철판하고 플라스틱은
면이 더 거푸집 목재보다 더 평활도가 좋겠죠. 그죠? 예. 목재보다 평활도가 좋아요. 그래서 비용은 비싸지만 목재하고 플라스틱도 일부 써요. 예. 그래서 거푸집 널에는 이런 게 있다. 예. 거푸집 널이 있는 부분이 요 면이에요 지금. 1번 거푸집 널. 두 번째로 장선 규격 말씀드리니까 더 생략할게요. 자, 거푸집 널을 받치고 있는 부재, 거푸집 널을 받치고 있는 부재 45cm 간격으로 요게 장선재예요. 그죠? 장선재가 지금, 자, 장선재는 지금 현재 뭐로 보이나요? 수평 입면 부분이 보이죠. 그죠? 이제 요번에 입면 부분이 보여요.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앞장표에서는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은 요렇게 길이 방향으로 가겠죠. 그죠? 요게 뭐다? 장선재다 이거죠. 장선재. 자, 거푸집은 목재 또는 각파이프를 써요. 45mm x 45mm 각재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재를 써요. 철재를 써요. 철재 각파이프. 45mm 규격은 똑같아요. 근데 내구성은 각파이프가 더 훌륭해요. 그죠? 근데 합판, 거푸집 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못이라든가 스크류, 못을 막 박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파이프는 못이 안 들어가니까 목재는 못이 잘 들어가겠죠.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고정하기 위해서는 목재가 필요하고, 하중 힘이라든가 강도가 내구성이 뛰어날 때는 각파이프가 더 유리하다. 그죠? 철제 파이프.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은 각파이프 또는 목재를 사용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동발이죠. 그죠? 동발이. 파이프 서포트예요. 요거는 파이프 서포트를 우리가 이제 동발이제로 쓰는데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건 파이프 서포트예요. 자, 여기 중간에 있는 수평 연결재. 뒤에 설명되지만 3.5m, 높이가 3.5m 이상, 층고가 3.5m 이상일 때는 2m 지점에, 바닥에서부터 2m 지점에 수평 연결돼서 있어요. 층고가 4.2m니까 당연히 3.5m를 넘으니까 수평 연결재를 가로 세로로 다 설치를 했죠. 그죠? 예, 설치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가세제 역할을 해요. 사선, 가세제. 가세제가 뭐예요? 사선으로 보강하는 가세자를 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댐퍼컬이나 와이어로프로 가세자를 대신하는 것, 당기면 대신하는 역할도 하지만 파이프 서포트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죠? 예, 이러한 가세제도 있다.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멍해제입니다. 자, 멍해제는 장선재 밑에 있는 90mm x 90mm 요게 멍해제예요. 멍해제는 눈에 봐도 서포트 바로 위에 있는 부분, 파이프 서포트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이 멍해제니까 한마디로 쉽게 구분되겠죠. 장선재하고 규격도 90mm x 90mm. 그죠? 예. 그래서 장선을 받치고 장선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중을 어디로? 동바리로 전달하는 역할. 동바리. 요게 이제 동바리죠.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예, 동바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동바리는, 자, 네 번째 동바리는 요게 이제 네 번째 동바리죠. 그죠? 3번 멍해제. 예. 동바리는 상부의 하중, 작업 하중하고 고정 하중. 예. 작업 하중은 우리가 이제 화하중이라 그래요. 고정 하중. 고정은 콘크리트 자중. 콘크리트 1루배가 무게가 2.4톤이에요. 예. 여러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현장에서 무게를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사실 곱하기 더하기 해가지고 상세하게 할 필요 없이 대충 이 정도는 2.4톤이다. 1루배 정도 되니까 가로 세로 1루배가 2.4톤이다. 그죠? 예. 자, 고정 하중과 작업 하중은 어떤 게 있어요? 콘크리트 탓을 하면 콘크리트 작업반은 있고 장비가 있고 콘크리트를 하는 호스, 그죠? 배관. 호스, 자바라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작업 하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고정 하중은 콘크리트 중량, 그죠? 콘크리트 중량하고 이런 하중을 다 지지하고 버티는 부분이 누구예요? 바로 동발이에요. 예. 동발 외에는 장선재, 멍해제, 거푸집 이런 하중도 다 포함된다 이거죠. 그죠? 고정 하중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콘크리트 무게 플러스 고정 하중 해가지고 이런 무게들 다 어디로? 집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동발이다. 예. 동발이는 강관 동발이, 털비계, 털비계 동발이 과연 짜요. 높이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4m 이상일 때는 시스템 동발이 많이 써요. 그래서 시스템 동발이, 강관 동발이는 다른 말로 파이프 서포트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하는 부분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다 듣고 사실 이제 사고 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조사하고 할 때 안전관리로서 아니면 소방관으로서 조사할 때 이런 부분들이 용어들 충분히 알아놔야 이런 부재가 이렇게 작용하더라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푸집 구성에서 5번째 결속재. 예. 결속재는 간격재, 세퍼레이터, 그 다음에 긴결재, 폼타이하고 두 개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간격재, 요게 이제 세퍼레이터. 예. 요게 이제 간격을 더 이상 요거는 안쪽으로 솔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고, 요 폼타이는 밖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탓을 하면, 콘크리트만큼 탓을 하면, 콘크리트 표시를 이렇게 하죠. 그죠? 사선은 철근이고, 굵은 골재, 장골재, 굵은 골재, 철근, 굵은 골재, 장골재. 자, 우리가 현장에서 기호 표시도 빠르게 해야 되는데 언제 철근 콘크리트라는 글씨를 쓰면 되죠. 그래서 기호 표시를 하면 이게 철근 콘크리트, 철근이 나가는 콘크리트다. 그럼 묵은 콘크리트는 어때요? 묵은 콘크리트는 이렇게 표시하죠. 철근이 없죠, 철근이.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기호를 통해 가지고 작업반장한테 빠르게 설명을 하고 이해가 다 된다 이거죠. 왜? 건축을 공부하고 건설안전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기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바로 전달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에 콘크리트를 탓을 하면 척압이 밖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척압이 작용합니다. 그죠?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잡아주는 게 이게 바로 폼타이 긴결재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동바리의 재료 및 구성 요소 설명드릴게요. 앞에는 이제 그 부집의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고 동바리. 예, 동바리의 구성 요소는 간단해요. 그게 많지는 않아요. 자, 상단 바지판과 내관이 있어요. 내관, 외관이 있겠죠. 그럼 내관이 있으면 그죠? 하단 바지판과 외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절 나사관을 해가지고 상하를 조절할 수 있는 나사관과 고정핀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상단 바지판은 바로 여기 상단 바지판이에요. 상단 바지판과 내관은 좀 외관보다 작아요. 그죠? 예, 작고 바지판. 요 부분이 나중에 멍해제를 받치는 거예요. 그죠? 자, 멍해제가 90x 90mm니까 90mm니까 요 멍해제가 여기에 상단 바지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단 바지판하고 외관은 여기 하단 바지판이에요. 하단 바지판은 어디다? 지면에다가 아니면 1층 바닥에다가 2층 바닥에다가 바닥 콘크리트 위에라든가 아니면 지면 위에다가 침하되지 않도록 바지판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상단 바지판하고 하단 바지판은 구멍이 6개 있어요. 자, 양쪽에 크게 있는 요 4개의 구멍은 볼트 구멍이에요. 볼트. 나중에 2단 동바리를 할 때 이 부분을 서로
위에 동바리하고 하단 바지판하고 상단 바지판하고 떼결하도록 볼트 구멍이 4개 있어요.